형은 할 말 있어? 와이프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학대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도 모른 척 했겠지. 뭐? 니네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내 입장에선 얼마나 곤란했을지 상상이나 해봤어.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쉬운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너도 할 말 없어. 엄마가 네 종이야? 언제까지 부려먹을 작정이야? 엄마가 네 눈치 하나하나 다 보면서 살아야 돼. 지금 네가 이렇게 밥벌이 해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오빠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번에 엄마 모시려는 것도 다 엄마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오빠 사업자금 보태달라고 개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뭐? 개수작?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럴 거면 그냥 요양원에 모시자. 엄마 요양원이라면 질색하는 거 몰라? 다른 방법이 있어? 앞으로 엄마 누가 모실 건데? 내가 모시겠다고. 넌 우리가 못 믿어. 내가 모시면 엄마 재산 다 나한테 줄까봐 그러는 건 아니고. 다들 그만해라. 지금 내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다들 그런 소리야? 엄마도 고집 그만 부리시고 그냥 편하게 요양원 들어가세요. 노후 준비 안 됐으면 요새는 당연히 요양원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편하게? 내가 편한 거야? 너네가 편한 거야? 내 남은 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그만 다들 돌아가 봐라.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8세 윤길자 할머니와 그의 자식들입니다. 윤 씨 할머니는 자식들의 말대로 요양원에서 남은 인생을 살기는 싫었습니다. 물론 요양원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낯선 곳이었고 자유롭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 할머니는 이전에 결혼한 첫째 아들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그런 윤 씨를 별로 반길 리 없었습니다. 이전에 윤 씨가 큰아들을 도와줬을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이제껏 받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윤 씨 할머니를 짐짝 취급했고 심지어 단둘이 있을 때는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 씨의 막내딸이 자기 집으로 어머니를 당분간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성격의 딸은 매일같이 윤 씨 할머니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간호사였던 딸은 3교대를 했는데 잠을 낮에 잘 때도 있었습니다. 딸은 잘 때마다 윤 씨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윤 씨에게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푸는 듯 했습니다. 윤 씨는 딸과 같이 산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갈 준비를 했고 사업을 하던 둘째 아들은 윤 씨가 살던 집을 팔아서 자기에게 주는 대신 자신이 앞으로 쭉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할머니는 그런 둘째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 씨를 어떻게 할지 자식들은 윤 씨의 집에 찾아와 윤 씨를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자기 앞에서 자신의 거취를 두고 싸우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윤 씨의 자식들은 윤 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자식들은 윤 씨가 요양원 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뜻을 윤 씨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사실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자식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윤 씨 할머니와 자식들 사이에서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씨 할머니는 30대 초반의 남편을 만나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남편은 막내딸이 아직 돌이 되기도 전에 어린 여자와 바람이나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윤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에게 정이 없었고 집안 살림에 도움 안 되는 남편이 나가주니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윤 씨는 어머니를 따라 반찬 만드는 것을 도맡아 했는데 윤 씨는 자기의 재능을 살려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 반찬 가게에 무작정 찾아가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윤 씨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는지 반찬가게 사장님은 윤 씨를 직원으로 채용했고 자식이 없었던 사장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윤 씨에게 가게를 물려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는 꼬박 보내드릴게요. 윤 씨는 가게를 물려준 사장님 부부에게 크게 감동해서 매달 번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줬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새벽부터 아이들과 함께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아이 돌보랴 반찬 만들랴 윤 씨는 손님들이 오기도 전에 진이 빠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점점 커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윤 씨는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 남편이 찾아와 윤 씨에게 다짜고짜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그런 전 남편을 쫓아내려 했지만 전 남편은 윤 씨의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전 사장님들이 강하게 윤 씨의 전 남편을 쫓아내줬습니다. 윤 씨 앞에서는 그렇게 착했던 사장님들은 전 남편을 쫓아낼 때는 정말 무섭게 쫓아냈습니다. 윤 씨는 다시 한번 사장님들에게 크게 빚을 졌다며 사장님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챙겼습니다. 워낙 목이 좋아 장사도 잘 됐던 윤 씨는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반찬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간식도 팔고 가게 평수도 넓히면서 윤 씨는 남부럽지 않게 생활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자기에게는 비싼 물건을 사는 법이 없었고 오직 자식들 교육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특히나 공부를 잘했던 첫째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의사를 하겠다고 말해왔었습니다. 윤 씨는 그런 큰아들을 위해 따로 등록금 통장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던 둘째와 막내딸도 모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은 그렇게 바라던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잘 자라준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윤 씨는 혼자서 참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생각에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저 병원 개원하려는데 돈을 좀 보태줄 수 있을까요? 제가 번 돈에 대출까지 더해도 조금 돈이 부족해서요. 대출 받아서 시작하게? 일단 좀 더 돈 모으고 병원 개원하는 건 어때? 큰아들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병원을 차리고 싶다며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윤 씨는 큰아들이 조금 더 경력을 쌓고 병원을 차리길 바랬습니다. 어차피 차릴 건데 미리 차리면 좋죠.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윤 씨는 큰아들이 너무 큰 빚을 지기를 바라진 않아서 꽤 많은 돈을 큰아들에게 지원해줬습니다. 윤 씨는 그런 큰아들에게 이자 없이 나중에 원금만 갚으라고 했습니다. 엄마, 오빠 병원 개원한다는 거 들었어? 혹시 엄마가 도와줬어? 막내딸은 큰오빠의 개원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윤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려다 자기가 돈을 빌려줬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막내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돈을 왜 빌려줘? 돈을 언제 갚을 줄 알고. 막내딸은 마치 자신의 돈이라도 잃은 마냥 윤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네가 왜 성질이야? 아무리 그래도 상의도 없이 덜컥 오빠한테 그 큰 돈을 빌려줘 버리는 건 아니지. 그럼 내 돈 쓰는데 너네 다 불러놓고 상의해야 하는 거야? 윤 씨가 맞는 말을 하자 막내딸은 뭔가 분한 듯 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은데 2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어요? 또? 저번에 뭐 사업 시작한다면서 돈 빌려가지 않았어? 이번엔 윤 씨의 집에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둘째는 엄청 큰 돈을 빌리러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이렇게 조금씩 윤 씨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아니, 뜯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역시 돈을 잘 갚지 않았으니 말이죠. 둘째 아들은 당연하단 듯이 돈을 한 번도 갚지 않고 가끔 10만 원 상당의 선물만 챙겨올 뿐이었습니다. 이날도 두 손 무겁게 홍삼이랑 건강식품들을 챙겨온 둘째는 윤 씨에게 200만 원만 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을 막상 해보니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은 차이가 많더라고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리하게 할 생각은 없고 조금씩만 해보려고요. 알바라도 하면서 돈 모아서 해보는 건 어때? 제 나이에 누가 알바로 써줘요. 이번엔 성공시킬 자신 있어요. 윤 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전에 빌려간 돈 갚기 전에 앞으로는 돈을 빌려갈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형한테는 병원 개원까지 해주고 저한테는 왜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둘째는 돈을 빌릴 때마다 형을 들먹였습니다. 그것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니까 그러네. 그 돈은 언제 갚는데요?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조금이라도 갚았어요? 윤 씨는 그런 둘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대출금은 어느 정도 다 갚은 것 같은데 이제는 결혼을 할 거라며 결혼 비용을 모으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윤 씨에게 조금의 돈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 씨의 자식들 중 유일하게 큰아들만 결혼했습니다. 둘째는 사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끈기가 부족해 자꾸만 하나의 사업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일에 치여 살았고 결혼 생각은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언니 자식들은 직업도 번듯하고 이제 손주까지 볼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윤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 씨의 지인은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라는 윤 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 지인의 자식들은 백수도 있고 결혼했다, 이혼한 자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인은 윤 씨가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라며 윤 씨에게 별로 공감해주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어느 순간 자식들 문제를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간만에 윤 씨의 생일에 자식들이 모두 윤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들 바빠서 한동안 못 모이다가 간만에 시간이 맞아서 다 같이 윤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가서 먹자니까요. 엄마가 너네한테 음식 해주고 싶어서 그래. 윤 씨는 자신의 생일임에도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싶어 집에서 먹자고 했습니다. 윤 씨는 이날 가게도 쉬면서 솜씨를 발휘해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상을 차렸습니다. 다행히도 자식들은 그런 윤 씨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별말 없이 밥을 먹다가 막내딸이 침묵을 깼습니다. 엄마도 이제 70대인데 몸은 좀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래도 딸이라 그런지 막내는 윤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가끔 물었습니다. 아직은 멀쩡해. 갈수록 눈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윤 씨는 그래도 또래들보다 훨씬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도 문제 없었고 치아와 청력도 문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예방을 위해 항상 신문에 있는 낱말을 맞춰보고 쉬운 산수를 매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나이 앞에 장사 없잖아요. 그럼 엄마 아프면 누가 이 엄마 모실래? 윤 씨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자식들은 이 말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윤 씨의 질문에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이제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해서. 오랜 침묵 끝에 큰아들이 입을 뗐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은 좀 오래 있다 가지. 막내딸은 그런 큰오빠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 그렇게 속편한 소리나 하겠지. 의사인 큰아들은 간호사인 막내딸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오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다 할 일 없이 빈둥대는 사람들이겠네.
사실 큰아들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도 별로 존중해주지 않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하고 새로운 간호사를 뽑았습니다. 큰아들은 의사로서 자부심이 넘쳤고 간호사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돈이나 갚아. 그러기 싫으면 돈 제일 많이 물려받았으니 나중에 엄마 모시고 살던지. 나는 집에 가정이 있잖아. 혼자 사는 너네가 모시는 게 맞지. 형은 진짜 양심도 없어? 돈 많이 받아간 사람이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갑자기 자식들은 윤 씨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윤 씨를 모시는 것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밥을 다 먹고 막내딸이 사온 케이크에 초를 킬 예정이었지만 윤 씨는 그렇게 다투는 자식들에게 밥 다 먹었으면 그만들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윤 씨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방금 자식들이 한 말이 모두 진심인지, 정말 자신이 아프면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지 궁금했습니다. 윤 씨는 그렇게 자식들을 테스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 씨는 자식들에게 재산에 대해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제 돈이 없는 척했고 몸도 점점 안 좋아지는 척했습니다. 윤 씨는 이후 큰아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큰아들이 집에는 며느리가 있어 절대 오지 말라고 해서 윤 씨는 큰아들과 저녁을 밖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이날도 바쁘다며 빨리 밥 먹고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좀 천천히 물어보려 했지만 바쁘다는 큰아들의 말에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물었습니다. 내가 너네 집에서 손주도 돌봐주면서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 큰아들은 윤 씨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괜찮다며 베이비시터 부르면 된다고 답하며 윤 씨가 물어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은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한치의 고민도 없는 큰아들의 말에 윤 씨는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며 큰아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윤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뭐 할 말 있어? 실은 대출금을 아직 다 못 갚아서요. 사실 그때 엄마한테 대출금을 조금 축소해서 말했어요. 큰아들은 예전에 윤 씨가 물어봤을 때 말했던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대출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빚을 갚는데 좀만 더 도와줄 수 있어요? 이제 아이도 있고 자식들 중에 데리릴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와이프도 빚이 남아있는 걸 영 걱정해서요. 안 그래도 니네 동생들이 너한테 제일 많이 해줬다고 난리인데 여기서 또 뭐를 해달라고? 너한테 제일 많이 지원해준 거 너도 알잖아. 이제는 엄마 노후 자금 좀 모으게 도와줘. 윤 씨는 사실 노후 자금을 한참 전에 다 모아둔 상태였지만 돈이 없는 척 큰아들 앞에서 연기했습니다. 큰아들도 별 기대가 없었다는 듯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프시면 막내랑 합가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제가 아들이지만 딸이 제일 낫잖아요. 큰아들은 윤 씨의 질문에 확답을 주지 않다가 윤 씨가 대출금을 못 갚아주겠다고 하자 자기 집에는 들어올 생각 말라는 듯 바로 막내의 집에서 지낼 것을 권유했습니다. 윤 씨는 큰아들에게 별 기대는 없었지만 내심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윤 씨는 바로 다음 날 둘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전날 밤을 샜는지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음에도 둘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인기척의 둘째는 신경질적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둘째는 잠을 깨러 세수를 하고 다시 윤 씨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씨는 돼지우리가 따로 없는 둘째의 집에서는 그냥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물어는 봐야겠다 싶어 첫째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나중에 너네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 엄마랑 같이 살면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실 텐데 저야 완전 땡큐죠. 윤 씨는 둘째의 집에 오면 집안일만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돌봐줘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윤 씨는 둘째와 살 바에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 더는 둘째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돈 100만 원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사업은 잘 되는데 번 돈 다 재투자하고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네요. 넌 나한테 돈 맡겨놨니? 형한테 준 돈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넌 왜 자꾸 네 형이랑만 비교해? 네 동생보다 네가 훨씬 많이 받은 건 생각 안 해? 엄마 돈 없다. 빨리 형 보고 돈 갚으라고 해요. 너나 갚아라 이놈아. 아니면 엄마 금이빨이라도 팔아서 도와주세요. 둘째는 농담인지 진심인지 싱글벙글한 표정을 지으며 윤 씨의 금이빨을 팔아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했습니다. 좀 치우고 살아. 오늘은 안 치워주고 가세요? 윤 씨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둘째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윤 씨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막내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약속을 하고 찾아간 것이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윤 씨는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해? 너 일하고 있어? 엄마랑 오늘 저녁 먹기로 했잖아. 막내는 자기가 약속을 착각했다며 저녁 8시쯤이 돼서야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절대 안 알려줄 것을 알았기에 윤 씨는 딸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고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막내딸은 일 때문인지 성격이 예민하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 항상 말투가 짜증내는 말투라 언젠가부터 윤 씨는 딸에게 전화를 하기 싫어졌습니다. 막내딸은 사과도 하지 않고 윤 씨의 눈도 쳐다보지 않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막내딸은 원래 더러운 성격이 아니었는데 요새 바쁘긴 바빴는지 둘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집이 어지러웠습니다. 막내딸은 자기는 입맛이 없다며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윤 씨에게 혼자 밥을 차려 먹으라고 했습니다. 막내딸이 씻는 동안 윤 씨는 간단히 허기만 달래고 딸에게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지연아,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 딸은 윤 씨의 말에 표정이 굳어져서 이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만 내가 딸이라서 만만해? 돈은 오빠들한테 다 해주고 모시는 건 나보고 모시라고? 그래도 너한테 부족함 없이 학비도 대주고 하지 않았냐? 윤 씨는 그래도 딸의 대학 등록금까지 자기가 전부 지원해주지 않았냐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둘째와 막내는 윤 씨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해줬는지보다 왜 형제보다 더 많이 주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한 듯 보였습니다. 막내는 윤 씨에게 따로 손을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돈을 잘 모으지 못하고 소비를 막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일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소비를 하며 푸는 듯 했습니다. 가뜩이나 돈도 없어 죽겠는데 엄마 모시면 생활비 감당 안 될걸? 나 이제 좀 피곤한데 그만 가보는 게 어때? 막내딸은 윤 씨에게 다시 한번 자기한테 돌봐달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며 자기 삶의 평화는 윤 씨의 건강이라는 말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별 기대감이 없었지만 막상 이렇게 자식들에게 확인사살을 당하니 씁쓸했습니다. 윤 씨는 이날 이후로 그냥 혼자 잘 살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버이날의 모처럼 자식들이 한 번 더 다 같이 윤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다 같이 윤 씨의 집에 찾아오기로 약속한 듯 싶었습니다. 이전에 윤 씨의 생일이었지만 그날은 다들 일이 있어 올해는 어버이날에 맞춰 윤 씨의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날 윤 씨는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고 먼저 도착한 자식들은 윤 씨의 집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큰아들은 동생들과 같은 소파에 앉아 있기가 어색했는지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은 윤 씨의 방에 있던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의사였던 큰아들은 그 약이 어떤 약인지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들이 먹는 약이었습니다. 사실 그 약은 한참 전에 윤 씨가 받은 약이었고 지금은 그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고 윤 씨는 치매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윤 씨가 치매가 오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때마침 윤 씨가 집에 도착했는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둘째가 문을 제대로 닫아놓지 않았는지 현관문 사이로 자식들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순간 자식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심해지시기 전에 요양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냥 내가 모실게. 엄마가 오빠 집은 절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몰라? 그럼 너가 모시던지. 왜 내가 모셔? 돈 제일 많이 받은 큰오빠네가 모셔야지. 올케는 대체 뭐 하는데? 일도 안 하고 이제 찬영이도 학교 들어갔잖아. 요새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셔? 오빠는 그렇게 받고 설마 엄마 재산까지 탐내는 거 아니지? 그럼 진짜 양심 없는 거야. 우리 중에 가정 있는 사람이 누군데? 대를 잇는 나한테 더 많이 주실 수도 있는 거지. 너네는 무슨 자격으로 엄마 재산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 대를 잇는 게 뭐가 중요해? 오빠가 재산 탐내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엄마는 나한테 주실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한다 해도 엄마 돌아가시면 유류분반 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미 엄마 돌아가실 것까지 생각하고 공부한 거야? 재산 얘기는 그만하고 엄마 아프시면 어떡할 거야? 요양원 보내기로 합의한 거야? 어느 순간 윤 씨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엄마 말 나온 김에 재산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말 좀 해줘. 오빠는 많이 지원해줬으니까 이제 안 주겠다고 약속해. 엄마, 손주 생각해서라도 재산은 저 많이 챙겨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 돈 없다고 너네한테 말하지 않았냐? 윤 씨는 다시 한번 자식들 앞에서 돈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윤 씨의 말에 긴가민가 했던 자식들은 그제서야 윤 씨의 말을 조금 믿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치매 증상 있으세요? 둘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없었지만 윤 씨는 그냥 치매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치매면 요양원 들어갈 준비하셔야죠. 큰아들은 정말 윤 씨가 재산이 없다고 확신했는지 요양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쉽게 꺼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차가운 말들을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막내딸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후 준비도 그럼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제까지 뭐 하셨어요? 너네 그렇게 키우느라 그런 건 생각 안 해? 자식들은 그런 윤 씨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윤 씨의 말에 점점 윤 씨를 피하려는 듯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마 윤 씨가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한 듯 싶었습니다. 이후 불행히도 윤 씨는 한순간에 몸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무릎과 허리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맘쯤 반찬 가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윤 씨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윤 씨는 그 어떤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이 윤 씨의 상태를 알고 다시 한번 큰오빠에게 돈 갚지 않을 거면 엄마를 모시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막내딸과 더는 입씨름을 하기 싫어 억지로 윤 씨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윤 씨는 살던 집을 팔지 않고 큰아들의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윤 씨는 그래도 자식들에게 일말의 기대가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기대가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큰아들과 손주가 없을 때 윤 씨를 거의 학대에 가깝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이미 큰아들이 며느리에게까지 말한 모양이었는지 며느리는 굳이 윤 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윤 씨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언어폭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아들이 없을 때는 밖에 나가 있었고 얼른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윤 씨가 있는 큰아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친구를 만나러 밖에 있었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윤 씨의 모습을 본 막내딸은 왜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냐며 캐물었습니다. 윤 씨는 이미 며느리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큰아들에게 말했지만 큰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며 윤 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막내딸은 그냥 거기 살지 말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올케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도 뭐라 한마디도 못해? 맞아, 형.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형수님이 좀 너무하셨지. 이게 너무한 정도야? 남이었으면 난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지금 내 가정이 제일 우선이야. 큰아들은 이때까지도 집에 들어온 윤 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아들의 집에 온 지 2달도 되지 않아 다시금 막내딸의 집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막내딸의 집에서 1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막내딸의 예민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막내는 3교대를 하고 있었는데 밤에 잘 때도 있고 낮에 잘 때도 있었습니다. 낮에 잘 때 자기 자야 한다면서 아예 윤 씨가 소리내는 것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어느 순간 막내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막내딸은 윤 씨에게 밥 차려달라, 집 좀 치워달라 하는 등의 부탁을 하며 윤 씨를 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막내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둘째보다 더 윤 씨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윤 씨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었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은 지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윤 씨의 생일에 자식들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윤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윤 씨는 그냥 오지 말라고 했지만 자식들은 고집을 부려 윤 씨의 집에 다 같이 방문했습니다. 대체 생일이 맞긴 한 건지 항상 자식들은 두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윤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윤 씨는 이번 생일에는 아무 음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랴부랴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물론 결제는 윤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윤 씨는 대꾸할 힘도 없었고 그저 빨리 자식들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둘째는 자꾸만 윤 씨에게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윤 씨는 둘째의 집에 들어가 살면 그 결과가 안 봐도 비디오였기에 둘째의 집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런 윤 씨의 마음도 모른 채 자식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끼리 지난 일들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학대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도 모른 척 했겠지. 뭐? 니네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내 입장에선 얼마나 곤란했을지 상상이나 해봤어.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쉬운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너도 할 말 없어. 엄마가 네 종이야? 언제까지 부려먹을 작정이야? 엄마가 네 눈치 하나하나 다 보면서 살아야 돼. 지금 네가 이렇게 밥벌이 해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오빠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번에 엄마 모시려는 것도 다 엄마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오빠 사업자금 보태달라고 개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뭐? 개수작?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럴 거면 그냥 요양원에 모시자. 엄마 요양원이라면 질색하는 거 몰라? 다른 방법이 있어? 누가 모실 건데? 내가 모시겠다고.
넌 우리가 못 믿어. 내가 모시면 엄마 재산 다 나한테 줄까봐 그러는 건 아니고? 다들 그만해라. 지금 내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다들 그런 소리야?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고집 그만 부리시고 그냥 편하게 요양원 들어가세요. 노후 준비 안 됐으면 요새는 당연히 요양원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편하게? 내가 편한 거야? 너네가 편한 거야? 내 남은 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그만 다들 돌아가 봐라. 이때까지도 자식들은 윤 씨가 아직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이후 조용히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챙겼고 지금 사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재산을 챙겨 자식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잠적했습니다. 윤 씨는 시골 생활은 영 자신이 없었고 오랜 친구가 사는 친구의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병원도 근처에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윤 씨 같은 노인이 살기 참 좋았습니다. 윤 씨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식들은 윤 씨를 절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찾아온다 해도 윤 씨는 자식들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떨어지니 윤 씨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고 이전에 자식들 때문에 생겼던 지병들도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앞으로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설렘만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윤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나름 잘 사는 자식들임에도 부모를 바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보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윤 씨는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여서 다행이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요양원에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독하게 자식들에게 마음 약해지지 말고 노후 준비를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윤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자식들이 진짜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윤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